이단 신천지가 대구에서의 코로나 집단 감염 직전 전국 전도 모임을 가졌으나 이를 방역당국에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주일학교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어린 자녀를 둔 가정들이 신앙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위치학 아동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04년 이라크에서 선교하다 무장단체에 피랍됐던 목회자 7명의 생환 과정이 영화로 제작될 전망입니다. 금난교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들을 돕기 위해 기부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대구에서의 코로나 집단 감염 직전 전국 전도 모임을 갖고도 이를 방역당국에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천지 전국 12개 지파본부의 대학 부장이었던 박모 씨는 신천지가 교도 명단을 조작하는 등 코로나 방역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천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천지 12지파에 소속된 17,000여 명의 대학생을 총괄했던 전국 대학부장 박모 씨는 지난 2월 대구에서 신천지발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전 신천지가 전국 전도팀 모임을 가졌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26일 열린 탈퇴 기자회견에서 신천지가 지난 2월 15일 경기도 과천 신천지 본부에서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침투를 위한 전국 모임을 진행했다며 이날 전국에서 모인 144명 중에 대구 다대우 지파 교도인 신천지 첫 확진자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도는 모임 참석 3위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신천지가 모임 자체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31번째 확진자와 함께 예배드린 성도가 있었지만 정부 당국에는 알리지 않은 모임이었습니다. 대학부장이었던 저로서는 이 모임 말고도 분명히 은폐된 모임들이 더 있을 거라 봅니다. 박 씨는 신천지가 교도 명단을 조작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신천지가 경기도의 강제역학 조사를 받기 전날인 지난 2월 25일 텔레그램을 통해 정치인, 공무원 등의 교도를 명단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박 씨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명단이 드러나면 안 되는 최종으로 빼야 될 인원들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공무원도 제외시켜야 하냐? 공무원, 정치인, 의사, 기자를 빼야 한다.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일선에서 나온 의견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총회 차원에서 지시하거나 실행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신천지 교세를 파악할 수 있는 내부 데이터도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국내 신천지 교도 수는 총 21만 2,324명이며 이 가운데 탈퇴자는 5,995명으로 제적 대비 3%가량이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 내부 위기가 오히려 교도들의 결속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구리이단 상담소 신현욱 소장은 이만희 교주와 수뇌부가 구속된 상황에서 박 씨의 기자회견은 신천지의 불법성을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구속된 상황에서 이제 곧 재판이 진행될 텐데 지금 신천지에서는 정부에 최대한 협조를 했다. 우리는 법을 어긴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할 텐데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의 불법성을 또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박 씨는 지난 4월 말경 8년간 몸담은 신천지를 탈퇴했습니다. 잃어버린 20대의 청춘이 너무 아깝다는 박 씨. 그는 신천지에 남은 청년들이 눈에 아른거려 견딜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20대라는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울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말고 하루빨리 신천지의 실체를 알고 나오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주일학교마저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선 신앙교육이 고민입니다. 아이들의 경우 온라인 예배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부모가 직접 가르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 가정에서 아이들과 쉽고 재미있게 예배하고 신앙교육도 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영상 예배를 시청하면 재미있는 놀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며
성경 말씀을 온몸으로 직접 체험합니다. 신앙교육 콘텐츠를 연구하는 향기나무 교육개발원이 온라인 예배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학 아동들을 위해 개발한 성경 오감놀이 콘텐츠입니다. 장시간 집중이 어려운 아이의 특성을 고려해 성경을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로 만든 겁니다. 재료도 스티커나 로션 등 가정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영상을 보며 손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 가지고 엄마 아빠와 온 가정이 눈을 보면서 온몸을 맞대면서 질문을 나누고 놀이를 할 때 놀라운 것은 미취학 아이들이 그 말씀의 성경 속으로 여행을 간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파주 한수망교회에서는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을 위한 영상 예배와 부모들을 위한 해피가 간다 2시 데이트 등 실시간 소통 프로그램도 직접 제작했습니다. 서울 도림교회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캐릭터 인형탈을 쓰고 나와 찬양과 율동을 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직접 마주볼 수는 없지만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아이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고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며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부모와 함께 하다 보니까 가장 좋았던 점은 뭐냐면 아이들이 너무나 즐거워하고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놀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아이들이 알 수 있더라고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는 가운데 온라인 콘텐츠가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2004년 이라크에서 선교하던 목회자 7명이 피랍됐던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다행히 이들 모두가 극적으로 살아서 돌아왔는데요. 피랍됐던 목회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들의 생활 과정을 담은 영화 제작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당시 선교단을 이끌었던 허민영 목사를 최상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04년 이라크로 선교를 떠났다 무장괴한에 납치됐던 7명의 목회자. 숱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극적으로 생還한 이들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이 10여 년 만에 추진됩니다. 피랍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손길을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선교단을 이끌었던 허민영 목사는 한국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며 매 순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영화 제작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믿어도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몸만, 입만 믿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기 위해서 2004년 이라크 성회를 위해 바그다드로 향하던 허 목사 일행은 이라크 무장괴한에 의한 억류 사건에 5차례나 휘말렸습니다. 무장 세력에게 억류됐다 풀려나는 위기 상황의 반복이었습니다. 허 목사는 피랍 과정에서 수차례 죽음의 위기에 놓이며 두려움을 느꼈지만 신앙을 저버릴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괴한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극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들 끌어안고 있는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여기까지 보냈구나. 그것을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허 목사는 영화를 통해 한국교회 성도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최상경입니다. 금남교회가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지친 의료진들을 후원하기 위해 언택트 기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금남교회는 2천만 원의 성금과 이동식 에어컨, 의료용 마스크 등 방역 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중랑구 보건소에 전달했습니다. 금남교회 김정민 담임 목사는 더운 날씨에도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감사하다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랑구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8개월 동안 보건소 전 직원이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고하는 직원들을 격려해준 금난교회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캠페인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기부앱 체리희망 나눔 플랫폼을 통해 진행됩니다.
모여진 성금은 선별진료 의료진과 실무직원 230명, 의료기관 64개소를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1.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지난 5월 코로나19 충격으로 22년 만에 역성장을 우려하며 마이너스 0.2%의 성장률을 제시했지만 상황이 악화되자 1.1%포인트 더 낮춘 겁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5월 전망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하반기 들어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어 성장률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170여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병상 수급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확보한 치료 병상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중증 환자를 치료할 병상 자체가 부족해 비상이 걸린 겁니다. 정부는 25일 기준 병상 10곳 중 1곳만 환자를 받을 여유가 있다며 이달 말까지 병상 36개, 9월 14일까지는 40개를 추가로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증가 추이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 국민이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의 조치에 응답자의 51%가 진료 공백 우려 방지 등을 고려한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 없이 나온 일방적 결정이다라는 응답은 42%였고 잘 모른다는 응답자는 7%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30대에서 적절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많았고 20대에서는 일방적 결정이라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입니다. 정부가 구직 포기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내년부터 찾아가는 구직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민센터와 지방교육청 등을 통해 구직 포기 청년을 찾아 고용센터에 연계해 취업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정책을 만들기 위해 65세에서 69세 취업자 수와 고용률 지표를 개발합니다. 통계청은 내년 1월부터 15세에서 64세 고용률과 별도로 15세에서 69세 고용률도 발표할 방침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와 관련해 거의 모든 시민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N번방 사건을 처음 폭로한 대학생 취재팀 추적단 불꽃이 프로젝트 리셋과 함께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9.8%가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준이 솜방망이라고 답했습니다. 처벌의 주요 책임을 묻는 중복 응답 질문에는 96.5%가 판사라고 답해 가장 많았고 검찰과 경찰, 국회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응답자 98.8%는 사법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진지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 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우선 경로 우대 제도 전반을 개편한다고 밝혔는데 평균 수명 연장과 건강 수준 향상 등으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만큼 노인 복지 정책별 연령 기준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2017년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의 기준은 70세에서 74세가 59.4%로 가장 많아 경로 우대 기준 연령을 70세 안팎으로 올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각각 군사훈련을 벌여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군 정찰기가 중국이 설정한 비행금지 구역에 진입해 중국 군 당국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비행금지 구역 진입은 중국군의 정상적인 훈련을 방해한 것이라며 이는 노골적인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군 전문가들은 미군 정찰기가 재차 비행금지 구역에 진입하면 군사 충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미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을 젊은 층이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WHO 미주 지역 본부인 법미보건기구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한 미주 지역의 경우 확진자의 절대 다수가 19세에서 59세라는 점을 들며 젊은 층이 코로나19 확산의 주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카리사이틴 국장은 각국이 봉쇄 완화를 진행한 뒤 확산세가 심각해졌다며 경제 활동을 재개한 국가들이 성급한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중국 이슬람 소수민족 위구르 인권 탄압을 인종청소, 일명 제노사이드라고 규정했습니다. 바이든의 선거 캠프는 성명을 통해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은 제노사이드라며 바이든 후보가 이를 가장 강경한 어조로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노사이드는 나치의 유대인 말살과 같은 사건에 적용된 국제법상 중대범죄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 최대 100만 명을 강제 수용소에 구금하고 광범위한 인권 탄압을 벌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직접 민주주의 제도 주민총회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주민들이 야외 광장에 모여 주요 안건을 거수로 결정하는 주민총회 란츠 게마인데는 매년 5월에 열리지만 코로나로 인해 한 차례 연기 끝에 취소됐습니다. 세계 1, 2차 대전 때도 진행된 란츠 게마인데가 취소된 것은 1848년 연방정부 수립 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글라루스 정부는 긴급 안건은 의회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내년 행사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지가 많은 지역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IQ가 더 높고 문제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도 적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벨기에 하셀트 대학 연구진이 10에서 15세 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주위에 녹지가 있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의 IQ 점수가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평균 2.6점 높았습니다. 특히 IQ가 낮은 편인 아이들 사이에선 이런 격차가 더 뚜렷했고 빈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녹지가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진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한국교회 총연합 김태영, 류정호 문소석 공동대표회장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영훈 대표총회장 등 교계 지도자 16명을 만나 방역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등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따라주고 자체 방역 관리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히즈쇼가 오는 30일과 9월 6일 2주에 걸쳐 주일학교 영상 예배를 제공합니다. 영상은 유아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등 3가지로 히즈쇼 TV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예배는 히즈쇼 교회학교 찬양, 성경 말씀을 율동과 랩으로 외우는 히즈쇼 챈트, 설교 전 애니메이션 영상 등이 예배 순서에 맞게 제작됐습니다. 최근 방송인 장성규 씨가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 사후 각막기증, 뇌사시 장기기증, 인체조직 기증 등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이틀간 545명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했습니다. 장기기증 운동본부 김동엽 사무처장은 지난주 동기간 대비 무려 5배가 늘어난 수치라며 장성규 씨처럼 유명인들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유니세프 구호 활동을 온라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유니세프 체험관을 오늘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유니세프 어린이 지구촌 체험관 방문이 어려워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유니세프 활동을 줌 영상통화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 이단 신천지에서 전국 대학부장으로 있다가 탈퇴한 박모 씨에게 교주 이만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박 씨는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린 이단 신천지의 폐해는 결코 종교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